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 관계자들이 위기에 놓인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 운동에 한인 동포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5월 11일까지 30만 달러의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관에 설정된 담보권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 회관의 앞날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 위원회. 활동 불과 열흘 만에 20여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모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달러를 쉐이크 앤 고사가 기탁했지만 전직 회장들과 한인 단체장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장을 맡은 변종덕 회장과 뉴욕 한인회 김민선 회장이 각각 1만 달러를, 사라킴 부회장과 김기철, 하용아, 이세목 전 회장, 그리고 평통 정재건 회장 등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50만 동포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50만 동포들이 힘을 합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급한 게 30만 불을 5월 11일 안으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모금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당장 5월 11일까지 체납된 회관 부동산 세금 3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고 7월 1일까지는 올해 전반기 세금 12만 3천 달러, 그 외에도 변호사 비용과 외부 감사 비용 등 총 85만 달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은행에 요청한 회관담보대출권은 민승기 전 회장이 사인한 99년 장기리스 계약이 문제가 돼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현재로서는 회관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며 안타깝고 면목 없지만 한인 동포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인회관을 위해서 동참을 해주신다면 저와 저희 집행부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 우리 함께 우리 이번에 한인회관을 살리고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재도 강화하고 또 재정적인 면에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서 동포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 위원회에 성금 기탁을 원하시는 분은 체크 수취인을 KAGGNY로 기입 후 뉴욕 한인회로 보내거나 체이스뱅크 성금 모금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면 됩니다. 나도 1불, 너도 1불, 50만이 50만 불.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회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대4로 끝난 지난 결과가 5대3으로 반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 이민평의회 멜리사 크로우 법률국장은 최근 미 이민변호사협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연방대법원이 5대3으로 이민개혁 행정명령 지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크로우 국장은 지난 18일 첫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8명의 대법관들 중 루스 베이너 긴스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이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 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추가로 한 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 지지편에 선다면 행정명령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우 국장은 당초 행정명령 반대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였던 존 로버트 대법원장과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첫 심리 발언을 보면 두 대법관은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반대 소송을 제기할 만큼 뚜렷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대법관 중 한 명은 지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오는 6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휩싸였습니다. 시장 탄핵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4일 뉴욕 포스트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장 탄핵 추진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도 드블라지오 시장이 더 많은 정치 후원금을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2014년 주 상원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테리 깁슨 전 뉴욕주 상원의원, 저스틴 웨그너, 세실리아
퇴직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법적 허용 기부 한도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주는 주 상원의원의 경우 선거에서 개인당 기부 한도액을 $1,300로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후보 개인이 아닌 카운티 정당 위원회에 기부할 경우 한도액은 10배인 $103,000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기부 한도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드블라지오 시장이 속해 있던 선거 캠페인 사무실에서 기부자들에게 후원금을 정당 위원회에 내도록 종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와 같은 일을 의도적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되면 주법에 따라 중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인종적, 지역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문제없어 폐쇄 단속은 10건 중 9건이 소수계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일리 뉴스와 비영리 탐사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8개월 동안 이뤄진 646건의 단속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0건 중 9건은 소수계 인구 밀집 지역에서 단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서 관할 지역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진 곳은 브롱스의 웨이크필, 이어 맨해튼 북부 업타운 인우드였고 이스트 할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세 지역은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 밖에 한인과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백구 경찰서 관할 플러싱도 네 번째로 많은 적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 역시 경찰의 단행 관속이 인종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주 법원의 한 판사는 업소나 건물 폐쇄 명령을 받으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환경이 좋은 타운의 백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대한 폐쇄 명령 요청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정부와 시경은 문제없어 폐쇄 조례에 대한 개선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뚜렷한 개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요금 집단소송 배상금 지급이 또 연기됐습니다. 신청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은 어디까지가 최선일까요?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사안을 처리하는 화해관리기업 러스틴 컨설팅 측은 21일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 화해 웹사이트를 통해 4월로 예정됐던 배상금 배분을 5월 말쯤이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 공지에는 배상과 쿠폰 교환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해 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배분 작업을 끝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5월 말쯤에나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러스트 컨설팅 측은 지난 2월 11일자 웹사이트 업데이트에서는 배상금이 4월에 지급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스트 컨설팅 측은 지난해 초에도 청구서 검증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늦여름쯤에는 우편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지난 2009년 제기된 집단소송이 2013년 12월 2일 마무리된 이후 벌써 2년 4개월째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배상금 지급 연기 소식도 웹사이트에 영어본에는 올라 있지만 한국어본에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명이 숨지는 엽기적인 총기 살인 사건이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갓난 아기도 발견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하이오주에서 처형 스타일의 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크 드윈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총기 살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들이 파이크 카운티 피블스의 4곳에서 전부 8구의 시신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10대 2명을 포함한 7명의 시신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3개의 주택에서 발견됐고 이들은 한 가족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번째 시신은 또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지만 8번째 사망자와 나머지 7명과의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관계자들은 7명의 죽음과 관련해 처형 스타일의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묻지마 스타일의 무차별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와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의자가 사망자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주택 중 한 곳에서는 생후 5일 된 갓난 아기와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 심사가 오는 5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속성 처리 신청도 대폭 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속성 처리 신청의 심사는 5월 12일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예상보다 많은 속성 처리 신청서가 접수된 데다 일반 취업비자 신청도 기록적인 양이 접수되면서 데이터 입력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는 학사용과 석사용 등 총 8만 5천 건의 쿼터에 23만 6천 건이나 몰리면서 2.77대 1의 경쟁 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25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속성 처리의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비자와 H1B 비자 중 쿼터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속성 처리를 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하지만 쿼터 제한을 받는 H1B 비자의 경우에는 접수 날짜와 상관없이 이민서비스국이 정한 심사 개시일로부터 15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접수된 속성 처리 신청자의 경우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비자 승인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문제도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활용 빈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인데요. SAT에서 3년 동안 똑같은 문제가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칼리지 보드는 현재 출제 방식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SAT 주관처인 칼리지 보드는 지난 3년간 똑같은 시험 문제지를 최소 5번이나 출제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15년 4월 15일 치러진 SAT의 상당수 문제는 2013년 6월 시험 문제와 동일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문제들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문제 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문제 은행식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를 미리 풀어본 학생들은 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가 한국,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별도로 치러지는 SAT 시험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매년 문제 유출 사건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칼리지 보드의 문제 출제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칼리지 보드는 현재 출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한 이기철 신임 총영사가 지역 언론과의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신임 총영사는 부임 인사와 함께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기철 총영사는 오늘 오후 3시 총영사관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영사관의 문턱을 낮추고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첫 부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 영사대사로 재직해온 이 총영사는 그동안 LA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인 관련 이슈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며 앞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가 수건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는 또 네덜란드 대사 부임 시기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실었던 것을 경험 삼아 미국 교과서에서도 제대로 된 한국 역사를 실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 총영사는 주국제연합 1등 서기관, 재외동포 영사국 심의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유난히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 하지만 최근 돼지고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시장의 돼지고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름에 볶은 다진 돼지고기에 잘게 썬 두부를 섞고 고추 등으로 맛을 낸 마포더프, 통삼겹살에 진간장 등의 향신료를 넣고 조리한 상하이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인 둥퍼로우, 우리의 만두격인 지아오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모든 음식에는 대부분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我个人比较喜欢吃东坡肉，中国人呢也都比较喜欢吃猪肉。 이런 음식 문화 때문에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의 절반은 중국에서 소비됩니다.
그런데 올 들어 돼지고기 값이 50% 이상 올랐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수태지 비육돈 1kg이 5,200원으로 일반 쌀값이 10배 가까이 됩니다. 这5、6年可是价是最高了，一天卖2猪，卖不了了，现在是便宜时候一天就卖4、5个的。 지난 몇 년 동안 돼지값이 떨어지자 양돈 농가들이 사육량을 줄여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돼지고기값 폭등으로 국제 선물 시장에서의 돼지값도 올 1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35%가 올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지난 21일 2016 이민 관련 수수료 조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민 관련 수수료가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2달간의 여론 수렴 기간이 있지만 이르면 오는 7월 또는 늦어도 올 하반기 중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포함해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앞서 현재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예산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과 에콰도르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모아지면서 자선단체를 가장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주지사 사무실은 자선단체로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 SNS, 우편 등을 통해 구호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자선단체 웹사이트까지 개설하고 구호금을 갈취하는가 하면 자신을 지진 피해자라며 직접 돈을 붙일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T가 저소득층 가정에 한 달 $5의 가격으로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AT&T는 지난해 디렉TV와의 합병 조건으로 연방통신위원회와 저소득층 지원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풀스탬프 수혜 가구는 AT&T를 통한 접속이라는 저소득층 인터넷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데이터 정보량은 한 달에 600GB로 제한됩니다. 올여름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2016 브릿지 투 아메리카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한미 글로벌 문화재단은 미국 거주 고교생으로 여름방학 동안 동원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주말에는 현지 명소와 산업 현장을 견학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수료증과 인턴십 및 대통령 봉사상 수여 자격이 부여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흐리면서 바람이 불겠고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다시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